공매도 재개 영향은 크게 걱정할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날입니다. 여기서부터 12월 18일 요때까지 공매도 변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무려 74%나 감소했습니다. 공매도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48%, 대주전자 47%, 엔겜 31%, 에코프로 27%, 공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2025년) 2차전지 전망과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2차전지 가지신 분들이 또 2025년 2차전지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망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보는 타임라인 밑에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아래쪽은 주가 움직임 표시를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분기까지건 좀 뭐라 그럴까요? 횡보로 보고 있고 2분기부터는 서서히 좋아지고 3분기, 4분기는 확 좋아진다. 그래서 컨트레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가 바로 1분기부터 사실 좋아졌으면 좋지만 1분기에는 리스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이 있고요. 취임에 따라서 사실 정책에 따라서 2차 전지는 어떤 요동을 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2차 전지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요번에 만만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 2차 전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1분기가 요거만 지나면 사실 2차 전지는 서서히 좋아지고 또 내년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는 정말 좋아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1분기에 가장 중요한 요 세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 취임에 따른 2차전지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요 기사 한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요거는 12월 17일 얼마 전에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방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한번 확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정말 불리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 막상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빠졌던 것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올 거다. 왜 그렇게 보냐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IRA 법안 폐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통과된 법안이 폐지할 때는 상원에서 60석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상원이 지금 공화당이 52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48석이니까 60석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IRA 법안 폐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다음 대안이 뭐가 있냐고 하면 예산 조정입니다. 예산 조정. 쉽게 말해서 예산을 안 줘버리면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조정인데 예산 조정하는 데는 하원 과반 의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을 보게 되면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5석, 공화당이 5석이 더 많기 때문에 과반은 가능할 거다. 요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밑에 이제 기사에 보듯이 지금 25개 주요 자동차 업체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조립 공장 가운데 19개가 공화당 하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돈 벌고 이렇게 있는데 없애자.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 같은 경우도 한 18분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반대한다. 아예 공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본다면 예산 조정도 사실 저는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바이든 체제하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체제가 유지가 될 거다. 그렇지만 주가는 트럼프가 되면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미리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거 조정을 하는데 의석 관계로 조정을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2차 전지에는 트럼프가 취임하고부터 변화가 안 생기면 호재로 작용을 할 거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벌써 뭐 좋은 또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 부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지요. 그래서 한 60% 부과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동박이나 분리막 요 소재 산업은 사실 IRA 법안을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 가격이 한 10에서 30% 정도 더 비쌉니다. 중국이 더 싸게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랐는데 이제는 중국에게 60% 관세를 매겨버리면 우리 가격이 더 경쟁력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런 호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동박이나 분리막 관련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의외로 요런 쪽도 수혜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된다고 좀 눌렸던 이거는 진행이 되기 어렵고 또 관세는 뭐 바로 부과할 확률이 높으니까 관세에 따른 수혜는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취임 전까지 가장 악재로서 요동을 치고 막상 취임을 하게 되면 서서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보시는 게 타이거 2차 전지 ETF 차트인데 이렇게 보면 2021년 9월 쭉 상승을 했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2022년 12월 달에 다시 한번 확 상승이 나왔거든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기서부터 그대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이 IRA 법안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겠다고 보고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IRA 법안에 따른 어떤 수혜가 저 정도 폭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 수혜가 없어진다고 보니까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기 전까지는 좀 더 이런 요동이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가 되고 몇 가지 말들이 나오고 초에는 요동이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구성으로 보면 사실 변화시킬 건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부터는 서서히 상승을 기대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매도 재개 영향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제가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리스트 쫙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보면 11월 5일 요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날입니다. 여기서부터 12월 18일 요때까지 공매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무려 74%나 감소했습니다. 공매도가. 확 감소를 했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48%, 대주전자 47%, 엔겜 31%, 에코프로 27%뭐 공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매도 비중이라고 요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에코프로나 양극재 몇몇 기업을 빼고는 나머지는 공매도가 0점대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보다 오히려 더 적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 세력이 코스닥 2차 전지 지긋지긋하게 작용을 했는데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주가가 빠질 때 이때가 가장 낮다고 보고 청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크게 청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짧은 기간에만 맨 밑에 개를 보면 22% 공매도가 확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보면 여러분 3월 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해도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낮으니까 여기서 공매도를 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죠. 이때 공매도 되게 되면 난 공매도 더 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청산을 안 했겠죠. 청산을 하더라도 조금만 했겠죠. 근데 지금 보면 뭐 엄청나게 청산을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뭐 가장 어려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74% 청산이 되고 비중 다른
뭐 대형주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청산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매수 기회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많은 악재들이 나오고 어려울 때가 사실 바닥을 잡고 또 앞이 안 보일 때 드라마틱하게 또 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또 보면 정권사들이 내년에 좋아지겠다 탑픽 선정 이런 게 2차 전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정권사들이 거의 없는 종목들이 그다음 해에 상승하는 경우들이 엄청 많았어요. 관심 밖에 벗어났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공매도가 이렇게 청산이 됐다. 이건 또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이쪽도 재개가 된다고 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설명을 드릴게요. 4분기 2차 전지 실적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차 전지 실적 어떨까요? 실적은 사실 3분기가 바닥이 아닐까 했는데 4분기도 바닥이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일단 먼저 3분기 얼마나 실적이 안 좋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요거는 2차 전지 2024년 3분기 뭐 양극재부터 해서 주요 소재 기업들 여기에 나온 기업들 영업이익을 다 더했을 때 보면 2024년 3분기가 2,622억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지요. 그래서 3분기가 사실 가장 큰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봤는데 실적이 4분기도 안 좋은 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을 하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는 요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출됐던 것들 데이터를 쫙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보면 2차 전지가 보면 7월, 8월, 9월이 3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 7월 달이 7억 4천 달러, 8월이 7억 1천, 9월이 7억 달러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4분기 보면 10월, 11월, 12월인데 아직 12월 수출 데이터는 안 나왔으니까 제외를 하고 10월, 11월만 보더라도 수출량이 6억 2천, 6억 6천, 3분기보다도 확연하게 줄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업황이 안 좋은 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이고 3분기보다 또 4분기도 실적 바닥이 이어질 수 있다. 요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또 뭐가 보통 더 붙냐고 하면 마지막 4분기 실적 때 보면 우리가 빅베스를 하죠. 뭐 크게 샤워를 한다 이 뜻인데 이게 조금 뭐 어떤 측면이냐고 하면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에 틀어버리는 겁니다. 기업들이. 내년에 새로 좀 좋게 시작을 하려고. 요런 측면까지 만약에 작용을 한다면 4분기 실적이 3분기만큼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확 하락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바닥을 잡고 내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 뭐 트럼프가 취임을 하더라도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오히려 뭐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또 한 번 비중 축소. 그래서 실적 발표가 하면서 또 훅 빠지게 되면 다시 매수. 그래서 앞쪽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요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물론 업황은 뭐 전기차 대중화는 이어질 거니까요. 어렵게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업황이 가장 바닥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2025년은 충분히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또 기다려야 되고요. 대신 1분기까지건 좀 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저점 매수, 고점 또 반등하면 또 비중 축소, 저점 매수 전략으로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요 그래프 보여드렸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앞쪽 트럼프가 취임하고부터는 의외로 또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거의 저점 부분이라서 좀 매수하고 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좀 반등을 바라보고 그때 실적 발표에서 뭐 비중 축소고 또 실적 발표 후에 눌렸을 때 재매수. 그래서 요 트레이딩 관점이 내년 상반기까지건 여러분들이 요런 어떤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 관점이고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그대로 기다리셔야 되고요. 대신
하반기로 가면 3분기, 4분기로 가면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뭐 괜찮은 종목 뭐 하나 잡고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우리가 바스켓 투자를 하죠. 2차 전지 여러 개를 한 번에 담는 거. 업황이 좋아질 때는 어떤 게 제일 강하게 갈지 모르니까 여러 개 담아 놓으면 강하게 가고 약하게 가고 어쨌든 강한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바스켓 투자도 뭐 6월 넘어가면서부터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2차 전지 ETF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ETF 투자도 ETF가 어차피 2차 전지 전체 섹터 바스켓으로 담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건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반만 잘 견디시면 될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좋아지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미래에셋 정권 리포터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보면 일단 쉽게 설명을 하면 빨간색, 빨간색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파란색은 어려웠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미래에셋이 좀 가장 공격적으로 보면 뭐 내년 상반기는 상저하고로 전망을 했지만 업황이 2025년 2분기부터 좋아진다. 뭐 저는 조금 더 늦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또 키움 정권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키움 정권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좋아진다. 요렇게 설명이 됐는데 키움 정권이 보수적인데 2026년부터 좋아지더라도 주가는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키움 정권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3분기, 4분기는 본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요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권사들 예측 어느 쪽을 보더라도 내년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2차 전지하고 조금 다르지만 태양광 사례를 통해서 2차 전지 업황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산업이 조금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밑에 폴리실리콘 가격이고 위에 폴리실리콘 만든 OCI 홀딩스 주가 차트입니다. 2007년, 8년 이때 보면 이제 태양광이 막 대중화될 거다. 기대감을 타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갔습니다. 이때 보면 OCI 홀딩스 주가가 크게 한번 월봉 차트인데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폴리실리콘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오랜 횡보를 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지만 OCI 홀딩스는 태양광이 대중화되고 매출액 증가가 나오면서 앞쪽보다 더 큰 상승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2023년 크게 상승을 했다가 또 지금 캐점이 나오면서 뭐 양극재 가격이라든가 가격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미래의 대중화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앞에 OCI 홀딩스가 1차적으로 크게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는 게 한 6, 7개월 조정받고 횡보를 한 게 한 1년 반 횡보. 그래서 대중화되고 크게 상승을 하기 전까지는 1차 고점에서 한 2년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고점을 형성 후에 2년 정도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뒤에 대중화가 왔고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 2차 전지 차트, 월봉 차트로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보면 고점 대비 한 1년 6개월 어려움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태양광대처럼 한 2년 지나고 간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만 겹치면 내년 뭐 3분기, 4분기는 갈 수 있다. 기간적으로도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어렵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충분히 내년 큰 상승을 기다려야 되고 또 없으신 분들은 내년 뭐 상반기 지나가면서 잘 매집을 해 놓으시면 또 큰 수혜가 나올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